예, 오늘 뉴스탑 10 여기부터입니다. 개천절에 이어 오늘 한글날에도 이 광화문부터 서울시청에 이르는 서울 도심대로가 다시 한번 가득 찼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오늘 한글날 집회가 한창이던 오후 3시에 광화문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현장 분위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오늘 여기 좀 채널A 광화문 스튜디오로 오실 때 뭐 어렵진 않으셨는지 인파를 좀 실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천절 때도 그렇고 이제 같은 시간에 제가 지나왔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서 왔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 지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집회가 좀 끝난 때쯤에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참석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천절 때는 제가 이제 이 뉴스탑10 시간에 맞춰서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러 올 때 거의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해산된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아직도 좀 집회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쪽에서는 아직도 뭐 이제 그 스피커에다가 연설하시는 사람들이 좀 있고 아직까지는 집회는 조금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참가 인원에 대해서는 개천절과 때와 비교해서 어떤 있는지 그거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이 돼서 뭐 장소를 청와대로 옮겨서 일부 단체들은 청와대 인근으로 집회 행진을 펼쳤는데 지금 이제 오후 4시쯤부터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해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보수단체도 있고 오늘 세종로 공원 앞에서 서울시청 인근까지 1km 넘게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하정대 국장, 예. 글쎄요, 뭐 수치를 매일 언급하는 것도 조금 애매합니다만 워낙 이 세대결 양상이 되니까 오늘은 그럼 대략 몇 명 정도가 이 한글날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까? 제가 한 1시경에도 한번 보고 한 3시경이 가장 이제 인파가 많이 몰린 때인데 그때도 보고 지금 방금 전에도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많이 사람이 줄었어요. 지금은 줄었고 3시경에 가장 많이 왔을 때 제가 봤을 그 느낌으로는 지난 10월 3일에 모였던 사람의 한 3분의 2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제 느낌상으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광화문에서 그 전에 10월 3일 집회에서는 광화문에서 서울시청 앞까지는 거의 뭐 꽉 찼었거든요. 완전히 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의 한 100m에서 한 200m 정도 그 앞부분은 차지 않았고 또 다른데 이제 이면도로까지 예를 들면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각까지 여기에도 이제 그 10월 3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사람이 있는 숫자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 거 이런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엔 한 10월 3일의 숫자의 한 3분의 2선 아닐까 이 정도로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저렇게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조국 장관 퇴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심판을 외치면서 여전히 저렇게 적지 않은 참가자들이 광화문 인근과 청와대 앞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종회관 옆인 것 같은데 세종문화회관 옆인 것 같은데 예, 세종문화회관 옆입니다. 예, 여전히 적지 않은 인파가 지금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요, 국민들이 화병이 나면 어떨 거냐 이렇게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으려고 오늘 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전체가 일어서서 조국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너무 뻔뻔하고요. 서울대 법제 나온 게 맞는지 의심이 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 나도 해. 그러니까 그 조국이는 퇴진하고. 예, 오늘 뉴스탑 제작진이 직접 광화문 집회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돈 의원님, 이 양쪽으로 갈라진 나라는 어떨 거냐 이 메시지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집회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위의 양상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있고
서초동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있는데 마치 두 그 광장의 시위가 세대결을 하는 양상처럼 보이니까요. 양쪽으로 갈라진 걸로 보이는데 광화문에 나온 저 시위대의 규모는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가장 많은 게 조국 장관 구속 내지는 퇴진이고 또 나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거리의 목소리는 좀 강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제적인 메시지는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된다는 게 광화문에 나온 시위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8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좀 도덕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합당하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특혜와 특권인 줄 알았는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굉장히 불법 위법의 의혹도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국 장관을 9월 9일 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여당이 감싸는 과정에서 광화문 시위에 나온 시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고 물러나야 될 사유도 많은데 왜 저렇게 옹호를 하느냐. 그런 걸 아까 시민이 얘기한 어떤 뻔뻔함이나 이런 걸로 답답함으로 표시하는 거고 이 문제는 무슨 이념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왜 이 문제를 외면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청와대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인 것 같습니다. 아까 4시까지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2시까지 이제 광화문 쪽에서 집회가 주로 진행됐고 지금은 이 시각 청와대 사랑채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회 참가자들이 청운동까지 저렇게 행진을 이어가서 저기 앞에서 이제 태극기와 선조기를 들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일단 앉아 있어요. 이제 저기 앞에서 다시 이제 집회가 진행 중이고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는 저기서 노숙투쟁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하정도 국장은 10시까지 저기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오후 4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왼쪽으로 적선동 로타리까지 진출을 해가지고요. 예. 여기서 밤 10시까지 집회와 행진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화문에 많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광화문을 거쳐서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다시 우측으로 틀면은 접선동 로타리가 나오는데요. 예. 거기에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현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집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때하고 달리 그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하는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주로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그 앞에 있는 대로 광화문 대로에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들이 각각 동화면세점 그리고 바로 저기 파이낸스 빌딩 앞 서로 각자 나뉘어서 서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이 약간씩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고 범국민투쟁운동 본부 같은 경우는 전체 집회 참가하는 단체가 1460개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냥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단체로 보더라도 뭐 기독교 단체부터 뭐 법조인 뭐 온갖 종류의 단체, 시민단체들이 현재는 알겠습니다. 모두 참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일부 주최 측 집회 주최 측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집회를 계속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개천절 집회와는 달리 오늘은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연단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개천절 집회 당시 목소리를 높였던 그 장면부터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영남에서 오신 분 있습니다. 한번 환호를 들어보세요. 도남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대구 정부에서 오신 분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고 조국을 사탕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식들이냐 관계자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옹호하는 적폭 직산 같은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어떻게 되는가?
개천절 집회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오늘 10월 한글날 붉은색 옷을 나란히 입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모습입니다. 근데 강승호 부대변인, 자유한국당 이 지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네. 속내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제1야당 공당인데 당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당협별로 할당을 주지 않은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장이라는 것은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의 몫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 자격이든 어떤 자격으로든 전 정치인이 저기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내는 목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걸 동력 삼아서 반발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수사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는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마무리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광장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반발 앞서서 이걸 우리 사회 개혁의 동력을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이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는 행위인데 그렇다면 정치인 스스로도 하나의 자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을 저기 광장에 나가서 앉아있는 자원으로 쓰는 게 가장 효용적인 것이냐, 저는 국회에서 일하는 자원을 쓰는 게 가장 효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소호 부대변인 얘기는 그러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여든 야든 광장은 시민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도훈 의원. 지금 그 광장에서 오늘 한국당의 목소리가 이제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지난 3일에는 공식적으로 함께 주최한 세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게 현재 보수 세력 내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입지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 한국당이 지난 3일에 그 많은 동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의심을 했는데, 만약에 한국당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은 뭐 보수 세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여당의 의구심과는 달리 한국당의 그 동원 능력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3일 그 시위 때도 한국당의 목소리는 다른 세력의 목소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위축됐고,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 3일에 한국당이 그 동원에 많은 그 자원과 재원을 썼기 때문에 조금 힘이 소진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보수 세력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면은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받는 곳은 한국당이지만 한국당 전체가 지금 보수 세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청운동으로 한 3-4개 차선을 가로질러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도 이 시각 청운동의 모습, 지금 모습인가요? 이렇게 성지혁이와 태극기를 흔든 집회 참가자, 오늘 날씨가 좀 굉장히 쌀쌀해졌기 때문에 두툼한 옷차림의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청운동 사무소 인근을 지나서 청와대로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본인들은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까요? 예, 오늘 그런데 연단에 오르지 않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민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분노가 임계점에 달았고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노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그 모습은 결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쪽에서는 또 다른 집회 형식도 있었습니다. 이 한글날 광화문 집회는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참석했는데요. 조국 장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우리도 국민이다. 이것이 정의인가? 대답하라, 문재인.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저희 뉴스탑 10 스튜디오가 1층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바로 여기 옆에서 지금 오늘 대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대학로에서 광화문으로 옮긴 겁니까? 좀 규모를 넓히기 위해서? 뭐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일은 광화문에 안 왔었고 이제 마로니에 공원 쪽 대학로 쪽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광화문 쪽.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건 본류는 아마 광화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화문 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 서울대 학생들의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모든 서울대 학생들의 뭐 생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실은 이 진보 정권은 젊은 20대 청년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통념인데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이 진보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저 목소리는 청와대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한번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주제로도 좀 만나보고 있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얘기요. 예. 이 얘기요. 일부 서울대생들이요. 집회 참가자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나눠줬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종이를 받으려고 정말 긴 줄까지 섰는데요. 이 종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국 법무장관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형식적인 인턴십을 남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유쾌하고 발랄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서 1000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호응을 보여주셔서 젊은 층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 동문분들을 출발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시는 역할을 하고자 심각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장관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수많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묵살하는 그런 것에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조국에게만 유난히 그 도덕적인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왼쪽에 그 인턴 활동 예정 지문서 화면에 띄워져 있어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라고 해서 조국 장관 딸의 인턴 과정을 풍자한 한 1000장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제 조국 장관 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한테는 한 번도 없었던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아니라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가 나갔어요. 저것도 미리 그러니까 활동을 하기 전에 나갔는데 왜 나갔을까? 그동안 사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저 예성 증명서를 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대로 풍자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오늘 서울대 학생들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그 문서의 가장 아래 보면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조국 장관 딸이 그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받았을 때 그게 서울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근무 기간도 보면은 저게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근무 목적이 이렇게 됐고 업무 내용에 보면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여 여기에 참여하면은 바로 저 예정 증명서를 주겠다는데 저게 오늘 원래는 1000장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때는 한 150m 줄을 섰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 장관의 딸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이거 가지고 그 가슴 속에 상당히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찼었는지 그거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서울대생들은 이 가짜 인턴 증명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시민들에게 문제도 냈습니다. 힌트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 있습니다.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네.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화면에 있는 얘기, 이도원 의원님. 네. 그 조국 장관 과거 SNS에 도대체 땡땡땡은 무슨 가치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이 참 비꼬는 퀴즈까지 오늘 광화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적폐수사 당시에는 이제 저 네모 안에 그 조윤선 장관이 들어있었는데 지금 취진이 학생들이 그 암시하는 거는 조국 장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내려와서 다시 말해서 그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풍자 자체가 좀 뼈가 있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에 따라 서울대 가짜 인턴 의혹을 직접 검증하겠다고까지 오늘 일부 서울대 학생들은 나섰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에서 한 서울대 졸업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택 인턴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턴이라는 것은 직접 그 어떤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진로를 정해야 되는 그런 활동인데 너무 편법 위반을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동문분들은 너무 박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저렇게 해도 인턴을 할 수 있구나.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박탈감이 이런 집회까지 나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일부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팩트체크, 그러니까 조민 씨가 이거 인턴 가짜인지 진짜인지 검증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은 사실 본인의 문제는 아닌데 서울대생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학교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슷한 얘기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저기 있는 빨간 원에 있는 게 조국 장관의 딸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저기서 저 학술대에 하루 참가했다라는 게 그 정상적으로 그 인턴십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고 그런 증명서를 받은 만큼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들었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 기간이랑 그런 거를 봤을 때 조국 장관의 딸 얘기는 내가 학술대에 참가했다. 그 전에 뭐 했지? 그 전에는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요. 학교와 도서관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건 정상적인 인턴 활동이 아니라고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보는 거죠. 자, 오늘 어쨌든 이런 서울대 졸업생들까지 목소리를 높인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로 있었는데 한편 여의도에서도 광화문의 맞불 집회 성격이 있었습니다. 강선우 부대변인, 물론 뭐 인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조국소를 외치는 집회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이번에 주말에 서초동에서 또 대규모 집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12일 집회가 마지막이라면서요? 네, 그 12일로 이제 주최 측에서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나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2일에 그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주최를 그만한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건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 막거나 뭐 이렇게 그만두게 할 그런 방법은 없는 거겠죠. 근데 이제 12일에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걸 그만두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그 공을 받아서 이제 반걸음 나가서 사회 개혁으로 애써줘야겠죠. 그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서초동 집회든 여의도 집회든 가장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조국 장관의 거취 관련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 같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광화문, 서초동, 여의도를 뚫는 괴는 무엇인가? 결국은 좀 바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를 좀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 동력의 공을 저는 여의도로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도 뭐 좀 조국 장관이 힘내세요라는 얘기까지 오늘 여의도에서는 나왔는데 현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도 추워지고 이제 6시 30분 정도 되니까 광화문에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적지 않은 인원들이 여전히 그 집회 참가에 나서고 이 광화문 대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비해서는, 오후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들이 일단은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원들은, 일부 인원들은 청와대 청운동으로 행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불 켜진 청와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늘 개천절에 이어서 오늘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집회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앉아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불을 켜고 아마 10시까지도 집회를 이어갈 것 같은데요. 현장은 여기서 정리하고 만약에 다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글날 집회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한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